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태원 참사, 이 비극의 책임 어디 누구에게 둬야 할까? 진상규명의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책임을 놓고 혼란과 갑론을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는 당연히 행정안전부죠.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했는데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 사의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우리 현안질의 이후로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뭐 태도는 많이 이제 누그러졌죠.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게 이야기를 확장해서 정무직들은 뭐 다 알겠지만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뭐 다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의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은 사실 본인이 사표를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렵고 또 안 하겠다고 해도 버티기 어려운 게 또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정 시간 어느 정도 근무하면 대부분 내려오는 뭐 자리들이.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거취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번 대형 참사의 경우에 정부 컨트롤 타워의 책임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 가장 윗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태 수습 후의 사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은 다음에 사태 수습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내부적으로는 갑론을 박했는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이와 관련돼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사의를 심심한 이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분노와 또 여야 정치권의 공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찌됐건 본인도 정치적인 책임의 일정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공감하지만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금 현재 경질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의 표명을 본인이 할 수도 없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분위기인데다가 대통령의 이런 시각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지금 행안부 장관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뻔합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이 이럴진데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경질 혹은 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어떤 경질 사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본인이 이제 질문에 있었죠. 사의를 표명했냐라는 질문에 피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은 이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대통령이 좀 만류하는 상황은 아닌가. 책임 소재를 현 장관에게 두면은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상민 장관이라는 분이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면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하에 행안부 장관에 임명이 됐고 또 고등학교 동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터운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드는 듯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거고 대통령은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태로 인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질돼야 할 정도의 귀책 사유를 발견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후배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이 굉장히 큰 걸 의미하지 않는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각은 어쨌든 이제 행정안전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인데 이 책임에 대해서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 조문 보좌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또 순방을 가던 길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순방에서 돌아오는 현장에도 지금 나갔습니다. 논란의 인물이 물론 뭐 안 갈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뭐 백지사표를 항상 넣고 다닌다 이 얘기를 믿는다 손 치더라도 이상민 장관은 지금 사퇴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성 사퇴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사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도대체 뭐 했냐? 문제의 원인을 갖다가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그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물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거저 있기 때문에 설사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를 못하는 게 저는 지금 형국이다. 이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장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미묘하게 반응이 바뀌고 있어요. 일단은 수습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면서 지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현장에 떠넘기기 그리고 버티기 이 두 가지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분명히 국민들은 살려달라고 112에 신고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그게 안 먹혔어? 그럼 상당히 문제가 큰데 왜 위에 있는 책임자들에게는 대통령이 질타 한번 하지 않고 밑에 있는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러다 보니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 참사에 대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자, 뭐 두 분의 의견대로 윤 대통령이 일단 장관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바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야가 정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 경찰을 직접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 강행할 때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더니 참사 발생하고 나서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니냐. 장제원 의원, 이상민 장관, 명예와 권력조차 자리 연연할 뿐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진상규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사후 대책을 잘 세워야.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의 말대로라면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반반 정도 나눠서 책임 소재가 좀 있긴 하지만은 당시 대응을 했고 수습에도 조금 기대감이 있다라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론은 대부분 이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 TF 단장이 됐어요.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 재난이죠.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재난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장관 물러나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이라고 불리우는 이 TF의 이름 앞에 붙은 재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재난이에요. 네. 얼마든지 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참사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당시 참사 직전에도 많은 전화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응이 안 일어났는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재난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걸 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굳이 재난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적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난에 대해서 그 책임의 지휘 감독 책임의 정점에 있는 분이 물러나도 모자를 파네. 그 대책 TF의 단장을 맡는다? 그러면 도대체 TF에서 뭐가 나올지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경질 이후에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추스려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지. 국민들에서는 사건도 어이없고 비상식적으로 일어났는데 사건 이후에 TF마저도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앞서서 이제 사퇴 여부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어느 정도 의견을 내주셨죠. 사퇴 표명을 했을 리도 만무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보니 사퇴를 사실상 지시하기도 어려운 시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지원과 지지를 보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최근 지지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역전당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연말 정국에서도 굉장히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당 차원에서 변화를 좀 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장제원 의원이라고 좀 봅니다. 장제원 의원이 과거 국감 때 보면 쓴소리 옳은 소리를 곧잘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부의 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랬었죠. 비판까지도 과거에 들었었는데 장제원 의원의 워딩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이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이거는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의 워딩에는 사퇴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장제원 의원이 읽고 어느 정도 반영해서 굉장히 순화된 표현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기류상 맞겠으나 하지만 정치 현실상 그것이 뭐
현실화되기는 또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 이런 고민에 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럼 현재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은 네. 이 참사와 관련된 사퇴론을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당내 일단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지, 유리한 고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전망을 좀 하자면 사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퇴론이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에서 일단락이 되는 시점, 그 타이밍이 아마 뭐 연초쯤 된다고 한다면 네. 연초에 전체적인 어떤 내각 개편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어떤 사퇴, 교체, 뭐 이런 수순으로 갈 수는 있겠으나 현재 분위기로 볼 때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한편 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로 꼽히고 있는 두 인물도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행안위 전체 회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워딩 듣고 오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112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물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실장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네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참사가 없다.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그러니까 아예 그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두 분의 잘잘못은 이제 따져서 책임 소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참사의 모든 이유를 이 두 사람에게 더 씌우려는 분위기는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좀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궁금했던 게 먼저 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실 이날 그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일 거라는 것은 공지가 계속 됐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안전사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비상대기를 했을 것도 같고 위험하지 않게 조금 구석구석 살폈을 것도 같은데 서울경찰청이 거절했다고 기동대를 요청했는데 2번 요청했는데 거절했다고 여기서 그냥 끝내고 말 것이냐. 현장에 근무하는 투입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 길이 있었을 텐데 액션을 조금만 취했어도. 자, 지금 이렇게 일종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그 배경은 네. 아마도 전례 없는 참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부재했다는 부분. 네. 또 한 가지는 관성적인 업무 행태로 일관하다 보니까 설마 그런 일이 벌써 벌어지겠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결국 이 책임자라고 하는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의 이 발언이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또 다른 관점에서도 봅니다. 네.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질타하고 추궁하고 공세하고 그러면 so what? 그럼 뭐가 생기죠? 이것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세만으로 질타만으로 추궁만으로 결국 어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라는 공간은 사실은 정부의 파트너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국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사회적인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않게 하기 위한 법률적인 토대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정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 사건 발생이 이루어지고 이 심각한 사건 그리고 이 정말 진지한 어떤 이 화두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어떤 특정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라도 한 건 하고 있는가? 네. 그런 노력의 징후가 보여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상 무용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그리고 뭐 서울시장 여기에 경찰청장까지 귀책 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책임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방을 벌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뭐 류미진 상황관리관의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나죠. 굉장히 지금 난감하고 두려움도 좀 느껴지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치 그 폭탄 돌리기 게임처럼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실토한 순간 그냥 그 폭탄이 터져서 모든 책임이 그 사람한테 쏠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 그런 분위기.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다 그런 공통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뭐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범죄 신고 112, 화재 신고 119 어려서부터 입이 닳도록 외웠습니다.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정작 혼란스러운 상황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이 뒷전에 밀렸습니다. 112에 전화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뒷전에 밀렸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112의 총책임자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왜 이런 국민들의 혼란과 무질서에서 경찰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목소리가 뒷전으로 왜 밀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뭐고,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112를 총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성과 반성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를 밝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면피성이죠.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원래 관행적으로 다른 방에 있었고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왜 다른 방에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혼란에 대한 경찰의 도움 요청이 뒷전으로 밀렸는지 이것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의 답변인데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책임을 벗어던지기 위한 그런 변명으로 일관을 하면 그럼 국민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결국은 112, 119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조사나 뭔가 책임 있는 그런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뭐 구차하게 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진상규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태에 대한 수습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도 이건 절차이자 수순이죠. 그런데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산경찰서에 한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 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 사고의 책임자 처벌에 방점을 찍고 나니까 그 중압감과 프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국회에 출석한 유미진 뭐 이런 경찰서장도 그렇고 상황관리관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저렇게 추궁하고 질타하는 것이 혹여라도 또 다른 이 불효불급한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뭘 하기보다는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창환 교수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여론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미리 봤더니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야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심지어는 각 당과 국민 역시 그 현장에 갔던 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론 뭐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바꿔보죠. 만약에 여의도 불꽃놀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도 거기 간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비난이 사태의 본질에서도 벗어나고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간 일부 참사에 희생당한 분들 비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던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는데 방지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놀러간 사람들에 대해서 탓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결국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려면 이 부분은 넘어가고 얘기를 할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현 평론가에게 짧게 마무리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쭙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 여론조사가 현 상황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대7로 거의 굳건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제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 3의 입장에서 여론조사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다 조금씩 상이한데 저는 뭐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어느 쪽의 입장에 더 우세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단면이랄까요? 이 사실 정치권 공방이 잉태한 어떤 이 뭐랄까 좀 부정적인 요건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그 사건이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서 혹은 진영으로 나누어서 그 진영의 입맛에 맞게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할 때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